네, 이런 관광 자원이 발전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대책까지 더해지면 이제 금상첨화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용인시의 이 관광형 수요 응답 버스입니다. DRT라고 하는데 이 버스 도입해 가지고요. 기흥역부터 시작해서 민속촌, 에버랜드까지 다 둘러볼 수 있게 한다면서요. 예, 용인시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관광형 DRT, 즉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예산을 좀 따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앞에 말씀드린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민속촌, 그리고 기흥역을 연계하는 DRT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DRT는 버스와 택시의 중간 정도의 성격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갈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해지게 되겠죠. 일단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호응이 좋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갈동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지금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시로 딱 불러들이려면 교통도 편리해야겠지만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요구되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 주차장 앞으로 200면 가까운 주차시설 타워를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갈동에 있는 상권의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고요. 주말마다 몰려드는 그런 관광객들 차량에 대한 수요도 좀 더 숨통을 틀 수 있게끔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기부 체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잘 협조해야 하고 저도 상갈동 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부모들이 관심 가질 문제, 학교 문제를 여쭤볼 텐데요. 기흥 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처음 나온 공약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 해 동안 요구가 돼 왔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 중학교 신설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내걸었었고 시장님, 도지사, 교육감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황입니다. 기흥 역세권에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부지만 선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건데요. 기흥 역세권 아파트는 이미 개발이 됐고 이제 와서 부지 안에서 대안을 찾아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기흥 역세권2가 개발이 돼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상일 시장님께서 소규모 학교라는 묘안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설립에 대한 법을 다시 제정해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고 수용하셨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라는 부분을 주민들만 이해해 주신다면 중학교 신설은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는 학교도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멀리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구갈동에서 기흥 역세권 외에도 여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만큼 이런 부분을 연계할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 활성화를 지역 내에서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까요? 제 지역구에는 특수교육기관인 강남학교가 있습니다. 강남학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데요.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면 특수교육 교사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네요. 현재는 교사 한 명이 한 발을 맡고 있는데 비장애인 학급과 다르게 학생 한 명 한 명에 모두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학생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학생들을 돌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교실마다 배치되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보조교사의 부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사 한 명이 학생을 돌보거나 아니면 학생이 사고가 났을 때 나머지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보조교사가 같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님비 현상이라고 할까요? 특수교육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확대, 그리고 더 많이 받아야 되는 특수교육 수요자에게 만족도를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체육 행정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특례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역 스포츠 산업을 위한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용인시청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용인의 자랑이죠. 우상혁 선수가 최근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각적으로 변모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체육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지금 반도체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복지랑 스포츠, 문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용인특례시가 이번 또 경기도 도민체전 때 최악의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떠한 점이 잘못된 점이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철저히 분석해서 용인시가 상위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특례시 의원들은 스포츠시티 용인이라는 연구단체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으며 벌써 7번째 회기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몸담았던 곳이기도 한 용인시 축구센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까지 배출한 용인시 축구센터는 지금 이전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생겼어요. 성공적인 용인시 축구센터의 이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 특례시의회 동아리에 같이 소속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이제 의회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끝으로 용인 시민들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항상 사랑받고 관심받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제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더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받는 용인시 시의원 김길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길수 용인 특례시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